오자마자 연락드리고 찾아가서 되게 놀라셨죠? 놀랬지. 아니, 오랜만에 연락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연락 너무 잘했고, 요즘에 진짜 젊은 암 환자분, 그리고 젊은 당뇨 환자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각자 어떻게 내가 잘 건강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이거 먹어서 몸이 좋아지면 그럼 이제 앞으로 감기에 절대 안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감기도 질병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몸이 좋아져도 언제든지 감기에 걸릴 수가 있고 어떤 질병이라도 찾아올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병에 절대 안 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나 위기나 난관이 찾아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힘과 또 그런 걸 키워 나간다고 하면은 전혀 걱정할 거 없고 문제 없다. 그럼 원장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강 관리는 어떤 걸까요? 우리 PD님을 포함해서 이제 뭐 저도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디톡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적어보면은 병질환부에다가 안에 입구자, 그러니까 입구자 3개가 있고 밑에 뇌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이해보면은 먹는 거를 너무 산처럼 해서 병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제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는 식재 방법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소개해드렸단 말이에요. 환경 호르몬은 대부분 지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아주 좋은 기름을 먹음으로써 독소를 녹여서 배출할 수 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고 기본이 되는 건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먹는 거거든요.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나요? 있어요. 바로 부대찌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관련 또 장사나 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피해가 되진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제가 안 좋다라고 알려드린 음식들은 뭐 가끔 한 번씩 뭐 회식 때 이렇게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은 매일 이런 음식을 좋아해서 먹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대찌개가 정말 그 디톡스의 최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메인 재료가 뭐예요? 소세지랑 스팸 들어가잖아요. 햄, 스팸, 소세지, 베이컨 같은 경우는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왜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왜 이것들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를 했을까? 햄, 소세지, 스팸, 그리고 베이컨 색깔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 비슷한 색깔이에요. 맛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발색제를 쓰는데, 그 발색제의 기본 재료가 뭐 질산염, 뭐 아질산염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서 위산하고 딱 만나는 순간 그게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가공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공육 같은 거를 계속 먹으면 그야말로 그냥 발암물질을 계속 먹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전환율이요, 열이 가해지면 더 높아져요. 세계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을 하루에 50g 이상 먹으면은 그냥 바로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 발병 위험률을 18% 증가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용종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뭐 올해 좀 제거를 했는데 뭐 내년에도 또 해보니까 또 생겼어.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대찌개 조합이요, 이 레시피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염증을 키우는 대표적인 조합이에요. 그게 뭐냐면 탄, 지, 염. 그래서 여기서 탄지염이라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그리고 염분이에요. 그런데 탄수화물, 지방, 염분이 다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부대찌개의 탄수화물을 보면은 라면, 떡, 그리고 당면 다 정제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햄, 소세지, 가공육에 있는 포화지방, 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염분 같은 경우는 적정량은 굉장히 약이 되지만 너무 고나트륨이에요. 고염분인 거죠. 네이처 리뷰라는 그런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요, 고지방, 고염분 이렇게 결합된 식품이 장내 환경을 다 망가뜨린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안 좋으면 이 장내 환경이 결국 면역력이랑도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장이 제2의 뇌라고도 해서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축이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사고하는 것, 어떤 집중력, 그리고 우울감, 정서 문제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마 지금 철도 철인데 알러지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옛날에는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뭐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그때도 이렇게 보면요, 반에서 뭐 계절마다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비염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난 사실 기억 안 나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보면은 비염, 알레르기 비염 있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내 환경이 망가져서 염증이 자꾸 생기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면역 활동이 과민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 항진 상태가 돼서 면역 활동이 과민하게 돼서 이런 어떤 조그만 꽃가루나 어떤 조그만 이런 거에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러지성 체질로 변하거든요. 이런 것도 요즘에 알러지성 체질이 많은 것도 이런 음식 때문에 기인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요즘에 글루타치온도 되게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글루타치온이 해독 효소거든요. 글루타치온을 계속 고갈시켜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해독이 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탄지염이라고 했잖아요. 그 염분, 그 염도, 고나트륨 음식은 사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소금 자체는 굉장히 우리 그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되게 필요한 음식이지만 과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WHO에서는 성인의 하루 염분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부대찌개는요 한 끼를 먹는다 그러면 거의 한 2,500에서 3,500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루 그 섭취량의 2배 정도를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염분 음식이다. 그런 찌개가 어떤 현상을 유발하냐면,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 계속 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물을 활용해서 우리 몸은 물 청소를 해요. 그동안에 이제 물 청소하면서 이제 모아놨던 독소를 소변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싹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염분이 높은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그 염분 때문에 우리 몸이 독소가 쌓여있는 그 물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 물을, 독소가 쌓여있는 물을 끌어안고 있는 형상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소변을 충분히 봐야 할 만큼 보지 못해요. 소변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붓는 거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물을 잘 안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물은 대체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루에 물 1.8리터는 마셔야죠 라고, 그게 무슨 어떤 정해진 모범 답안처럼 얘기했는데 그건 정말 틀린 거예요. 그 물을 먹었을 때 내가 그 물을 잘 순환시켜서 쓸 거 쓰고 배출할 거 배출하고, 이런 수분을 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한테 그건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의외로 그 수분 대사하는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물을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들어오기만 하면 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종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먹기는 먹어. 근데 계속 화장실을 가요.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을 먹긴 먹지만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한테 가장 그 적당한 물 섭취량이 어느 정도냐고 이제 물어보면은요, 그거는 이제 내 소변 색깔로 판단하면 돼요. 네, 내가 소변을 봤을 때 소변색이 진하다 그러면 그거는 100% 수분 섭취량이 너무 부족한 거고,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굉장히 맑다 그러면 그 정도는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는 물도 어떻게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한의학에서 그 우리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혈 같은 거,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피찌꺼기를 저희는 어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림프순환이 안 되면서 생기는 그런 물찌꺼기를 저희는 담음이라는 그런 독소로 얘기를 하고, 또 그 외에도 뭐 요즘에 활성산소 여러 가지 독소가 있는데, 그 부대찌개는 그 담음이라는 독소를 잘 생기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담음이 뭐냐면, 부대찌개는 굉장히
그 밀가루, 그러니까 점성이 지게 하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점도가 높은 음식들. 그래서 밀가루의 글루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면살이나 이런 것들의 녹말이라든지 전분이라든지 다 굉장히 점도가 높은 음식들인데 그런 거하고 기름진 국물이 같이 딱 맞물려져 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담음이라는 그런 독소가 잘 생겨요. 근데 이것이 계속 또 쌓이다 보면은 식적이라는 또 그런 노폐물을 생기게 하고요. 식적이 위장관 안에 계속 그득하게 있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장 운동이 느려져요. 장이 원래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거의 스톱하는 식으로 굉장히 느려져요. 장 운동이 느려지면은 너무 운동을 천천히 하니까 당연히 변비 같은 게 쉽게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과민성,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리고 장무력증 같은 것도 잘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먹고 나서 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느려지고 가스도 잘 생기고 그리고 더부룩해지고 이런 소화기 증상들도 잘 생길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고요. 식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대찌개를 먹었잖아요. 이후에 먹으면 좋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한국은 식단에서 사실 저만 해도 국찌개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건강에 좋은 국찌개도 많아요. 제가 꼭 먹으면 안 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 그냥 너무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콩나물국 너무 좋습니다. 특히 해독에 좋은 이유는 콩나물이 간 해독에 좋기 때문이고요. 콩나물 속의 그 아스파라긴산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래기국 그리고 우거지국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시래기국, 우거지국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독소를 아무리 해독하면 뭐예요?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독소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그 배출 역할을 하는 게 섬유질이거든요. 근데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대부분 섬유질이 굉장히 몸속에 부족해요. 그래서 국을 통해서라도 그런 섬유질이 풍부한 국을 먹는 게 디톡스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콩으로 만든 국인데, 콩도 그냥 먹으면 굉장히 소화흡수가 안 돼요. 콩 자체가 한약적으로는 해독하는 1등 그런 이제 약용식품이기도 한데, 콩을 발효한 게 바로 된장이잖아요. 그래서 된장국은 정말 좋은 해독 찌개이면서 해독국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또 콩으로 만든 두부까지 같이 넣었다. 그래서 두부 된장찌개 혹은 두부 된장국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너무나 독소 배출이 좋은 그런 국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계속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떨어지는 그런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뭐 눈도 침침해지고 하겠지만은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요. 어찌 보면은 40대 이후에 꼭 먹으면 좋은 국찌개인데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소고기 무국이에요. 소고기 무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단백질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특별히 이제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 자체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를 같이 넣고 먹으면 너무나 궁합이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고기 무국은 좀 동물성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말 또 좋은 옵션으로요, 황태가 있습니다. 황태 자체는 소화 흡수가 되게 잘 되는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황태 자체가 한약적으로는 해독 효능이 강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끓인 국을 또 간간히 이제 드시는 것만으로도 디톡스에 도움이 돼요. 한식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한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한식이든 아니든 간에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소박하고 담담한 맛을 가진 국물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한 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발굴해가는 여정을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